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랑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네. 누구나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의 사주가 혹시 부모님의 사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부모님 사주, 아드님 사주, 사주가 사주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 덕의 유무인데 우리가 금수저 집안은 그렇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죠. 흙수저 집안에는 그렇죠. 내가 부모의 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기운 영향이 인생 100%를 차지할 때 적지 않습니다. 1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주는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으로 가게 되면 걸레가 되고 어떤 집에 가면 그렇죠. 그냥 행주가 되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육자 집안에 가게 되면 배울 기회가 훨씬 많겠죠. 또 의료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의사할 확률이 높겠죠. 물론 그런 집안에서도 그 길을 전혀 다른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내 사주가 부모님 사주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자기 사주에 부모님의 덕이 있어요. 부모님 덕을 타고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모님 덕이라는 것은 같은 형제라도 사랑을 받는 형제가 있어요. 같은 형제라도 상대적으로 박탈감, 덜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사주도 있지만 궁합도 있어요. 너 부모 덕이 없어. 부모님 덕이 있어. 이렇게 받는 것은 그런 차이가 또 있고 부모님의 덕의 의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얼마만큼의 내가 유산을 받느냐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내가 정말 5억 원의 유산을 받아도 내가 50억 원 받은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100억 원의 유산을 받아도 그 집안이 수천억 집안이다 그러면 100억을 유산을 받아도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덕 여부는 그걸 잘 살펴가야 되는데 대개 볼 때 부모님의 덕의 의무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내가 성장을 하느냐. 지금 손흥민 씨 아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도 자녀의 신발, 축구화는 굉장히 좋은 거 사주는 걸로 그건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회자가 되고 있죠. 나는 어려워도 내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푼다. 자녀가 잘 되는 케이스죠. 그거는 좋은 신발을 사줬다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아빠의 정신이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내가 훌륭한 그런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렇죠. 훌륭한 유산은 뭡니까? 교육적 자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고 물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유학부터 시작해서 다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훌륭한 케이스 된 경우 많죠. 미국에서 막 성공하고 뒷바라지만 해주는 거예요. 물적 뒷바라지. 물론 이제 정신적 뒷바라지, 물적 뒷바라지 하는 경우는 부모님 덕의 최상이고 그렇지 않고 두 가지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사주에 영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 부모님이 덕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아까 둘 중에 내가 물질적인 덕이 없는가 혹은 정신적 덕이 없는가 혹은 지원을 받지 못하나 이제 이런 걸 살펴봐야 될 때 그런 게 없는 사주들이 있고 그런 게 없이 자수성가라는 사람들이 있고 자수성가 자기 스스로 성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영향을 적절히 받아서 왜 부모님께 내가 성장을 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 구했는데 부모님 또 집도 장만해 주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34평 40평 이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부모님 덕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대학도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다니고 직장 생활했는데 내가 또 부모님 또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건 이제 부모 덕이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게 부모님의 생년월일시 사주하고 내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사주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동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네. 장명소에서 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장명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좀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장명하는 곳은 워낙 많고 장명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할수록 설명이 짧습니다. 설명이. 이제 평생을 쓰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받았는데 이름이 과연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현명한 분들은 먼저 간명을 먼저 하세요. 간명을 먼저 하면 이제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명비가 10만 원이고 개명비가 30만 원인데 간명료 10만 원을 내시고 확인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40만 원 썼으니까 이거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돈 많이 써? 근데 그분이 현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 믿을 만한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한다 하면 일단은 내 인생에 대해서 맞출 수 있나? 자녀에 대해서 맞출 수 있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그 좋은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최소한 자녀의 성품, 성향, 진로, 방향 혹은 궁합 관계를 들어봐야 그게 맞아 이렇게 신뢰감이 가야 그 이름이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금액이 약간 퀄리티가 있는 쪽을 가셔야 설명을 좀 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름 그냥 가격에 맞춰 쓸 거야 하면 그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겠다 혹은 내 이름을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첫째 사주를 한번 보시거나 사주 둘째 간명을 받으시거나 이런 방법을 해보시고 이분이 믿을만 하다 할 때 그때 이제 장명이나 개명을 신청해 주시면 그게 좋은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어렵다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주변에 평이 좋다 하면 물론 평이 100% 좋을 수는 없습니다. 컴플레인 거기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이 좋다 하면 또 그게 믿을 만한 방법이 되고 하니까 상담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만약에 장명서를 선택을 한다 하면 이제 후회할 일이 적습니다. 다만 이제 장명은 관상을 하는 분도 장명을 하시고 철학을 하는 분도 장명을 하시고 무속을 하는 분도 장명을 하시고 한글 이름 하는 분도 장명을 하시고 또 소리로 가지고 하는 분도 장명을 하시고 방식이 다 틀립니다. 주역을 하는 분도 장명을 하시고 그것은 어느 쪽이 막 좋고 어느 쪽이 나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느 쪽이든 상담이 조금 되고 소통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될 때 장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장명을 하고 나서 이걸 자꾸 여기저기 감명 올리시면 그럼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나쁜 이름이다, 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명가를 의뢰할 때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분을 믿고 그냥 그분 이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그러면 왜냐면 이 철학이나 장명 이런 거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알면 아예 모르는 건 못합니다. 자꾸 의심이 나오거든요. 불편해지니까. 처음에 선택을 잘 해서 그 선생님을 믿고 가시면 그 선생님 뜻대로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지 말고 그래서 심지어는 3군데 가서 이름 줘도 다 아니라고 해서 고민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믿었으면 그분 믿고 그냥 끝까지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장명서를 고르겠다 하면 최소한 먼저 상담을 해보거나 혹은 상담할 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정보를 좀 검색해보고 신뢰가 간다 이럴 때 이제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 예전 연도에 장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력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말이 짧다. 설명해 줄 여력이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좀 더 편안하게 논리적 상담을 해준다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장명화 선택을 하시고 가시는 게 방법이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또 사주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네. 사주를 여쭤볼 때 가장 많이 여쭤보는 사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물운, 금전, 로또 막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한 사주는 또 어떠한 사주인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하고 요걸 이제 두 글자씩 해서 팔자, 8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죠. 이 사주팔자를 이제 음양이라는 음양오행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서 또 이걸 갖다가 그 어떤 형태로 나뉘는데 그걸 이제 십신 혹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10가지의 그 기운. 그 중에 재물을 관장하고 혹은 아버지 여성을 관장하는 그런 그 신이 편재 정제라고 해서 그 재성을 뜻합니다. 재물이 보이는 사주들은 보통 의식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안 보이는 사주들은 재성이 안 보인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재성을 파하는 극하는 것들이라든지 재성을 그 누설시키는 기운이라든지 이런 기운이 많을 때 제복과는 거리가 좀 멀고 우리가 보통 로또에 대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죠. 로또 되기에 그 확률이 높은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주들은 보통 보면 우리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TV 프로그램에 경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경품을 막 진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정제보다는 편재의 기운이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정제는 정직한 재물입니다. 정직한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이죠. 내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 1,000원의 마진이 뭐 10%, 20% 딱 정해진 것들 정제의 돈이 바로 그런 돈이거든요. 식당 내가 원가가 그 식당 10,000원어치 판다 그러면 원가가 뭐 7,000원이다. 원가가 5,000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돈이 정제의 그 기운이고 그러나 편제의 돈은 그렇지는 않고 주식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렇게 투기라든지 그 안정적인 돈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돈을 번다 하면 이제 하품을 하죠. 그래서 편제가 들어있는 사주들은 안정적인 일에는 이렇게 만족감을 못 얻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로또를 많이 구매하게 되겠죠. 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그거 내가 요행이 있겠어, 노력 안 한 돈이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가지만 편제는 한 번 걸려라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사겠죠. 그러면 그러한 운이 언제 오냐면 살다 보면 때가 있다고 그러죠. 때가 하루 중에도 내가 컨디션이 아주 좋은 때가 있고 하루 중에도 컨디션이 아주 낮은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있어도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겨울, 가을, 여름, 봄 이렇게 사는 즉 순행으로 가는 사주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역행으로 가는 순이 있는데 그럴 때 아주 계절도 좋고 그 날씨 중에 때 있죠. 한낮의 정오라든지 해가 넘어가는 그 시원한 그 저녁이라든지 이런 때가 맞아질 때 그런 그 큰 그 로또라든지 큰 당첨운이 들어있고 그런 사주들은 보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로또에는 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기운들 예를 들어 꿈이라든지 꿈이 주로 이제 많이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보인다든지 혹은 뭐 높은 분을 만났다든지 이런 꿈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건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사주를 볼 때 아내가 편재가 있다 하면 혹은 당첨, 경품 이런 거에 자주 이렇게 당첨이 됐다 하면 그런 분들은 확률이 높아요. 내가 기분이 아주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이렇게 사두면 혹은 번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촉 느낌이. 그래서 나 이 번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해 보면 가능성이 좀 높다.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사주들은 편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고 운이 잘 따르게 되면 로또뿐이 아니라 그 로또 이상의 또 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또 하면 인생 막 대박이라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또 1등 해서 풀어보면 세금 다 공제하면 17억, 18억 이렇게 100억씩 나오는 뭐 몇 개 맞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러나 지금 아파트 집값이 어떻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로또 하나 당첨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로또가 막 인생 대박, 인생을 막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행운이 있는 경우는 아까 편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이제 로또가 되는 사주는 그래도 편제가 있는 사주들이 좀 될 확률이 높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좋은 정보를 하나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 방송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